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방송을 또 이끌어 주실 두 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오리돌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이제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사연 안내부터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들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보러 와 2부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사주팔자 문자에 사주팔자를 4글자를 꼭 앞에 붙여주셔가지고요.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함께 알려드리고 또 상담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과 함께 만들어진 구구절절한 사연 문자를 통해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사연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금요일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사연에 당첨되셨다. 오늘 전화 연결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콜백을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고. 예,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사연 없이 바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피디한데요. 준비되어 계시죠? 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716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칼입니다. 자, 볼까요? 일단 40%의 비중, 매수가는 3,200원입니다. 물타기 해서 오래됐어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세운 메디칼, 제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종목이기는 한데 테마에는 남북경협이라고 써 있네요. 남북경협으로 한번 볼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곽유정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남북경협주로는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아마 이 기업이 의료용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의료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지원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엮여 있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한때 그 입원 환자가 늘거나 그랬을 때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월봉 흐름 봤을 때도 2020년도 하반기에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 이슈가 있었다면은 2018년도경에 움직임이 나타났어야 됐는데 그보다도 코로나 팬데믹 때 움직임이 나타난 걸로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 여름철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입원 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심심찮지 않게 들려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치료제와 백신도 모자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에 일단은 코로나 관련 이슈 들어오는지 좀 촉각을 좀 예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전에 좀 높은 가격대에서 물려 계신 상태에서 계속 이제 물타기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3,200원대까지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상승기만 한번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전 심리 때문에 더 가져가야지라고 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 1차적으로 2,900원대 요 구간대에서 3,400원 사이 구간대까지가 매물대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됐을 때 2,900원에서 3,400원 구간대에는 계속 이제 분할로 좀 약손실 구간이긴 하더라도 계속 이제 분할을 하면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잘하면은 이제 이쪽까지 갈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본전권에서 털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소폭의 좀 조정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3,000원 전후 구간 올라갈 때까지는 지속적인 일단 홀딩 하시면서 관련 흐름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운 메디칼까지 함께 첫 번째 상담의 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06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네요. 53,500원 15%의 비중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은 손실권에 있으신데 여기가 최근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슈를 좀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많은 추세를 좀 받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전망을 보고 계세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을 때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석탄이나 이제 해외 광산 쪽의 지분을 많이 가지면서 좀 그런 쪽으로 부각을 받아서 이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주가도 같이 오르는, 그래서 기업 밸류도 같이 오르는 그런 성향이 짙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은 사실 이 전기차 쪽 그리고 철강 쪽에 모멘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철강 관세 50%가 매겨지면서 좀 센치가 많이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사실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좀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어떤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어떤 주도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승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지루하시지만 만약에 8월 4일경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아주는 이런 식의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회로 삼으셔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비중이 15%라면 그렇게 크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요거 좀 비중 좀 덜어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뭐 최근에 있는 업종들 대부분이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수급이 이탈되는 양상이 있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재무 자체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견고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루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신다고 하셨을 때는 주가가 뭐 45,000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좀 비중을 조금만 더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어떤 이슈를 받아서 이벤트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52,000원대까지 뭐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본전권에서 정리를 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STX 엔진. STX 엔진,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36,500원에 15%입니다. 36,500원에 15% 비중. 혹시 네. 매수하신 지가 언제인가요? 오늘 했어요. 언제요?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 매수하셨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손실권에 있으신데 지금 STX 엔진은 과연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비중 왜 15%나 들어가셨어요? 아침에 그냥 대충 한다고, 대충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주문이 돼버렸어요. 그 비중을 생각지도 못하게 좀 많이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예, 그냥 잔에 있는 걸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문하실 때 빨간색, 파란색 그 색깔 구분 잘 하시고 한 번은 더 체크하시고 더 매수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왜냐면은 네, 네. STS 엔진이 이번 네. 달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가긴 했잖아요, 시세가.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 수익 나는 종목들에 또 이게 들어가는 아니에요. 경우들이 수익도 못 많거든요. 봤어요. 그때 수익도 못 보시고 손절하시고 다시 이제 제공에 예, 들어가신 예.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서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네. 엔진사들이 가동률이 지금 100%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STS 엔진이 최근에 8월 중순까지 주가 굉장히 강하게 쏜 상황이고, 그런데 네. 이제 고점 보면은 윗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42,850원 갔었던 구간대에서.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주가가 이제 단기 고점일 때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매도 심리도 좀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지 확인하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이제 구간대에서 이게 눌림목인지 조정인지 좀 긴가민가 할 때는 비중을 한 3%에서 5% 정도 이렇게 발 담그는 수준에서 들어가셨다가 조정이 조금 더 급격하게 나오는 구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매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네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STX 엔진이 이제 중소형 이제 엔진사고 대형 엔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강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 또 한미 정상회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마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대형 조선사들 수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하실 때 그런 좀 다각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저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 HD 현대중공업을 차라리 공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이제 엔진 라인업에서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만약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장에서 주가가 34,000원 구간대를 깨게 되면은 29,000원대까지 한 번 더 크게 밀렸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어차피 지금 뭐 빠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들어가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장에서 차라리 이제 반매도 한 다음에 흐름 좀 봐서 더 눌렸을 때 다시 이제 지금 현재 비중으로 돌려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럼 평단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조금 손절하더라도 내지는 만약 월요일장에서 떨어지는 거 봐서 칼 손절하고 다시 강하게 눌렸을 때 재공략할 건지 그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월요일장 눌리는 거 봐서 최소 반매도 하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평단 조절을 해보자. 이쪽으로 좀 저는 권장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고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STX 엔진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권영우 대표님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왔네요. 맞아요. 1부 때도 오늘 원전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원전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원전이 마침 들어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52,000원, 비중은 80%입니다. 자, 52,000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최근에 뭐 하락을 맛봤을 수도 있고 그저께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쭉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좀 잡은 건지도 여러 가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어떤 결판이 한번 나오는데 그걸 세론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그 이유까지 좀 가져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52,000원에 이렇게 비중 80%를 들어가셨다라는 게 굉장히 그 과감한 네, 좀 돈 벌 수 있는 그런 팔자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지금 원전 섹터가 제2의 마스가 뭐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불공정 계약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합의문에서 일부 공개된 내용으로 좀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였는데 그다음 다시 좀 한수원에서 이걸 수정하면서 이건 오히려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시장을 노린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맞아요.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여기 좀 안 좋은 부분은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올라왔던 반등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떤 모멘텀, 이 북미 원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설치한다. 맞아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또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어쨌거나 미국에 있어서는 원천 설계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시공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공 능력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시공 능력을 갖춘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원전을 좀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약간 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그쵸, 좀 나타날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일경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바로 당장에 뭐 원전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대략 한 18%, 뭐 20% 정도 수익이신데 비중 80%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익절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평선 부근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샀던 구간이 바로 이 65,000원대 맞아요.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 때 나오는 내용들로는 이 매물을 돌파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21선 이평선 부근에서 약간 저항을 맞았을 때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 8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 단기 이평선 라인 밑에서는 일단 좀 튕겨 나가고 내려오기 전에 좀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문자 상담까지 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문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625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재룡 전기 매수가 41,600원 15%입니다. 코멘트도 달아주셨어요. 변압기 관련주도 오늘 빨간불 켜주는데 재룡전기는 횡보하다 하락만 하네요.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쵸? 오늘 다른 종목도 올라간 거에 비해서 재룡전기 정말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마다 좀 대응이 다를까요? 아니면 다음 주쯤 되면 재룡전기도 시세가 한번 올까요? 재룡전기도 일단은 기다려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룡전기가 다른 이제 대형 전력기기 관련주보다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간다 느껴질 수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주인공이 재룡전기였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좀 과도하게 받고 있긴 하지만 전력기기 수요가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요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부과 이슈도 사실 전력기기 쪽은 거의 피해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 전력 사이클을 보면은 전력 사이클의 이제 확장 국면이었을 때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6년 정도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전력기기 쪽이 지금 이 사이클이 2, 3년 정도밖에 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증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력 수요가 워낙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전력기기 수요는 여전히 저는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룡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도경부터 미국에 진출을 해서 1분기에도 거의 한 90% 정도가 거의 미국향으로 해서 매출 발생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재룡전기도 저는 충분히 다시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실 때 단순히 종목 내려간다고 손절하시면 안 되고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업황 같이 함께 보시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종목 내려간다 하면은 손절부터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마시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7월 달 이제 고점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과대 낙폭 구간은 다 나와준 상황이죠. 지금 하락 추세를 지난주 6월 달부터 기점으로 해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추세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도 한번 잡히게 됐었죠.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패턴이 뭐가 보이냐면은 쌍바닥으로 흐름 만들어 주는지 요 구간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이제 높여가는 반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하게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지금 도움닫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그래서 종목 내려간다고 손절했다가 쌍바닥 만들고서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팔고 나니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재룡전기 일단은 강력 보유하시고요. 매수 가격도 사실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봐야 8월 초 구간대고 최근에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린 거 고려해 봤을 때 시장 영향을 받은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종목 보유하시고요. 적어도 익절할 수 있는 구간대 45,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45,000원 이제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요. 45,000원 구간대를 이제 돌파한다 했을 때는 다시금 이제 55,000원
그다음에 65,000원 이렇게 만 원대 단위로 레벨업해서 목표가 상향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금 반등으로 추세 전환하는지 일단 흐름 살펴보시라고 조언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상담 이렇게 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코로나 때 10만 원대에서 사가지고, 네. 지금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런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가 61,300원에, 비중은 63%예요. 비중이 꽤 많으십니다. 확실히 오랜 시간 좀 네.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네. 매수를 여러 번 하시면서 비중이 확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다가왔어요. 정말 노력하신 보람이 좀 이제 생기셔야 될 것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알겠습니다. 제가 권영우 대표 연결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솔루션, 일단은 엑시트 전략이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우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35,800원까지 저점을 찍었었는데 맞아요.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코로나 백신 때 주가가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화이자 백신 특허 소송 이슈로 약간 단발성 모멘텀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종목의 진짜 아쉬운 부분 하나는 뭐냐면 재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뚜렷한 수익성이 없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제약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섹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매크로 이벤트, 어떤 금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94%, 거의 100%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PPI 지표랑 소매 판매 지표랑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면서 이 수치가 9월 금리 인하 수치가 한 84%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내 3회 금리 인하할 것도 컨센이 2회로 좀 낮춰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클리브랜드 총재의 발언을 좀 인용해보자면, 네. 내일 당장에 FOMC가 열리게 된다면 나는 금리 인하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경계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한 이벤트는 파월이 오늘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나온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 기류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주가를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바닥입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중장기 이평선은 어쨌거나 오랫동안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치고 약간 상방으로 좀 올리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6월 20일 날 경에 그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좀 장대 형병이 나와줬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그래도 52,500원 그 위까지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한 번 더 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은 일단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중도 워낙 또 많으시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가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수익은 바라지 않고요. 그냥 세금만 빼고 그냥 번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본전만 오셔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런 좋은 날이 네, 올수 일단은 있을 것 기다려 같습니다.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모멘텀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또 재무 부분도 좀 걸리는 게 있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말을 통해서 이벤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그 수급이 SK 바이오사이언스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들어가길 간절히 좀 바라보면서 시청자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번에는 꼭 탈출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제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성화이생님 성우 하이텍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9,500원에 20%예요. 9,500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손실권에 있으신데 성우 하이텍이 얼마 전에 또 주가가 엄청나게도 한 빠진 날이 있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 성화이텍 약 한 1년 정도 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유 현금은 없으시죠? 예? 여유 현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비중이 그래서 애매한 게 저도 여기서 비중을 좀 투입을 해서 단가를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여유 현금으로 차라리 이제 하반기 주도주가 될 만한 이제 업종 섹터를 차라리 좀 매매하면서 분산을 하는 게 나을지 그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비중과 매수가 그대로 중장기 보유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는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자동차 이제 관세 인하 시기 관련된 또 이야기도 나오게 될 텐데 이 인하 시기를 조금 더 이제 앞당기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단은 그런 관세 불확실성이 일단 거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우하이텍이 원래 이제 본업 자체가 자동차 이제 부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랑 기아차 쪽에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 쪽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년 정도 들고 계신 거죠 라고 말씀을 드린 게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주가가. 올해 지금 현대차도 조정을 좀 과도하게 받고 있는 중이고 횡보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여기서 또 좀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노랑봉투법 이제 관련된 또 노이즈도 있어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구조가 많기 때문에 원도급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이런 노랑봉투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자동차주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현대차가 전망이 그래도 내년에는 긍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IRA 법안을 이제 축소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본과 이제 동일한 그런 관세율을 적용받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보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도 충분히 성우하이텍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성우하이텍이 매출을 내더라도 계속 이제 까먹는 적자 사업 부분이 있었어요. 자율주행차 이제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였던 계속해서 그 재무적으로 비용을 계속 갉아먹었던 사업부가 이제 청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본다면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해서 계속 이제 전력 생산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정부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또 수익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우하이텍의 실적이 막 그렇게 막 적자를 내거나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섹터가 어차피 만약에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은 또 순환매 관점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전 부근 때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본전 부근 왔을 때 저는 이제 좀 털면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월봉 흐름을 보면은 지금 월봉의 이제 상단 매물대 구간이 지금 딱 그 매수하신 매수 가격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평단을 조금 더 낮추라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던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1,000원이 최대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중장기로 잡아드리는 목표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본전 왔을 때 비중 최대한 털어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성호 하이텍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동차 업황까지 함께 또 짚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또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586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권영호 대표님, LG전자 들어와 있네요. 88,1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LG전자가 언제 또 이 7 앞자리가 또 7대로 바뀌었는지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봤을 때는 그래도 8, 앞자리가 요새는 8이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LG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AI 어디서 일각에서 들리는 걸 들어보면은 LG전자가 AI 능력이 꽤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지금 꽤 파다하거든요. 근데 부각이 잘 안 돼서 아쉽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LG전자는 현재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LG전자는 일단 주가를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뭐 역배열의 지금 추세가 줄곧 우하향하면서 떨어졌거든요. LG전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세탁기 그리고 뭐 냉장고 이렇게 내수 시장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건조기랑 세탁기를 LG 거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LG전자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근데 LG는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한 번 사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된 종목이 바로 이 LG전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수 경기에서 세탁기와 냉장고를 매년마다 사람들이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혹은 뭐 해외 수출을 더 늘린다면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장성을 발견할 수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만 굉장히 우직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쭉 가지고 계시면 어쨌거나 배당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워낙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자동차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또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워낙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종속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가지면서 또 사업에 대한 확장성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주가를 손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꾸준히 쭉 뚝심 있게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마침 LG전자 우선주도 상담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 좀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실 시간 좀 드릴게요. LG전자 우선주 매수가는 36,460원 15%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코로나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는 좀 물타기를 한 과정을 거치셔서 36,460원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보시면은 최근에도 수익 5%를 받는데 8월 들어서 조금 수익이 빠져서 손실 구간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손실 보기 전에 지금 매도로 지금 빨리 쳐야 되나 아니면은 좀 기다려 봐야 할지 좀 궁금해하시네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 주방원도 그렇고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 LG전자 우선주를 내가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면 주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수를 하신 거라면 그렇죠. 비중을 좀 더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우선주랑 뭐 LG전자랑 주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LG전자랑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역시나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가 거의 부근이라면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우선주까지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LG전자를 자 믿고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이게 애착이 생겨서 맞습니다.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내가 좀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구도 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좀 잘 참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또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권영우 대표의 이야기도 잘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들어와 있네요. 67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코나아이네요. 자, 5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5% 비중이고요. 매수한 다음 날부터 계속 내려갔네요.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코나이가 그래도 오늘 5% 올라서 지금 52,200원에 종가를 만들긴 했는데요. 58,000원. 일단은 현재 또 다시 조용해졌거든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테마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도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곧 출시한다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또 최대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쪽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상표권을 출원한다거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존의 뭐 결제 플랫폼, 모빌리티 솔루션, 블록체인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다양하게 다뤘었기 때문에 관련 지금 이슈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또 지역 화폐 사업도 구축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됐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또 지역 화폐로 변환해주는 그런 또 사업 역량도 갖췄다라는 평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화폐야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과거에 CBDC 그쪽 이제 사업에도 같이 또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이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코나아이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움직임 볼게요. 테마주들을 볼 때는 사실 기술적인 움직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 구간에서 일단 3%대 반등 좀 나오긴 했는데 주 월봉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 월봉 흐름 보니까요. 조정이 다 얼추 다 나와준 상황입니다. 월봉 봤을 때는 과거에 저항 줬었던 구간대가 지금 이번 달에는 지지 구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월봉상으로 지금 보이고요. 주봉 흐름 봤을 때도 지금 20주선 구간대 지금 간당간당하게 십자 캔들로 지금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20주선을 이탈한다 했을 때는 주가가 하단까지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했을 때 또 대장주들 몇 종목들 있잖아요. 더즌이나 다날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봤을 때도 오늘 이제 눌림목이 어느 정도 좀 완성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요. 1차적으로 매수하신 구간대가 지금 61선 구간대 딱 부근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까지도 어차피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대신에 어차피 테마주이기 때문에 비중 15%는 조금 과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 도와드리고 싶은 적정 비중은 5%에서 10% 사이. 그래서 본전권 올라왔을 때 일단 비중 축소만 좀 하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했을 때는 다시금 7만 원대 구간까지 진입 가능성 높기 때문에 수익 전환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나아이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하이닉스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9% 되고요. 네. 매수가는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이요? 네네. 야, 매수가 22만 원. 네네. 비중은 10% 맞으신가요? 네, 그 정도 맞아요. 네네. 네. 자, 그럼 비중은 10%입니다. 자, 네. 그러면은 최근에 SK 하이닉스 보시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으세요? 고점은 아마 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고점에서 너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요새 SK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을 버텨야 되는 과정인가?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도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권영호 네. 대표 연결해서 일단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온도 차이를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미증시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좀 거품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샘 올트먼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거의 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AI 기업들이 수익도 안 나는데 거품이 많이 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원래 HBM을 독점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어느 정도 주가 방향성을 같이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동조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좀 하이닉스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쪽은 저는 관심을 계속 팔로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4를 샘플을 고객사한테 납품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서 좀 확장하겠다,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HBM4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양산 시점이 더 빠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HBM 기술력,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좀 약간 좀 노이즈가 생겼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뭐 반도체 지분을 좀 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삼전도 현금만 100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으로 투자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도 미국 공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향후 이제 DDR4 서버용 DDR5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가권에서 수익률이 많이 찍혔던 걸 보시다가 지금 이렇게 네네. 떨어지니까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이것도 더 좋은 가격대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매수도 더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장기 평선 121선 부근까지 만약에 이격 조정이 좀 나온다. 그랬을 때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상담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